제가 이거는 윤 위원장님이 비대위에서 보낸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그럴싸하게끔, 전문가답게 보인다, 뭐 이런 숫자를 대입식은 막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합원님들이 현혹되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잘못된 점은 허구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이거 검토 기준, 그 책자 내용 그대로, 그 찌라시 내용 그대로 제가 순서를 한 거고, 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검토 기준은 지금 이거는 대신가 책자와 용산구청 공납공고의 용적률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양 면적은 아까 거기서 이제 비대위에서 이걸로 35평을 기준을 잡아서 그죠? 자, 35.42평입니다. 근데 이 시공사와 계약 면적은 61평으로 계약을 해요. 실제 얘가 35평이지만 얘가 공사비 들고 그러는 거는 61.4평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평을 할 때 전용 면적이라고 있는 거는 전용 면적은 우리가 35평형이 전용은 사실은 25평이에요. 실제 이 전용 면적이라는 건 내 현관 들어와서 내 안에 세대 내가 전용 면적입니다. 공공 면적이 35평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계단실 그런 것까지 합친 게 공공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35평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란 뭐냐? 근데 왜 이렇게 또 늘어나? 이건 뭐냐면은 지하차장,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복지관 이것도 건축에 들어가잖아요. 면적에. 그러다 보니까 계약 면적은 61평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공사비 들어가는 거는. 평당 공사비는 평당 분양가는 이걸로 계산한 공급 면적이라서. 자, 그래서 분양가는 평당 6,500만 원 잡았습니다. 일반 분양가. 그죠? 똑같이 비교를 하려고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공사비는 평당 930만 원 잡은 거예요. 이 93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합 설립 받거나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개개인별로 내 추정 분담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성이 높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낮춰요. 나중에 올리더라도 빨리 동의서 받아야 되지 않냐. 조합원도 분담을 줄여줘. 사업 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래서 보통이 한 800에서 850 신탁으로 방식으로 하면 좀 낮아요. 더 신탁으로 방식은 왜 좀 낮으냐면은 우리가 시공사 공사비에는 금융비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금융비용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용사는 미분양 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얘들은 미분양 났을 때 공사비 회수가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의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를 공사비에 다 계산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신탁으로 하면은 기성불로 합니다. 신탁이 돈이 있잖아요. 분양불로 안 해. 기성으로 너네 딱 몇 프로 공정에 따라서 딱딱딱 지급할 거야. 니네 금융비 리스크를 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탁이 할 때는 공사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신탁 수수료가 그 공사비 줄은 것만보다 더 안 나와요, 사실은. 예. 신탁 방식이 좋은 점이 있고, 조합 방식이 좋은 점이 있는데, 수수료를 항상 공경은 수수료인데, 수수료로 왜 쓸데없이 나가야 돼, 이런 말 하는데, 그럼 공사비로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30만 원으로 잡았어요. 보통 한 신탁 요즘 가는 거 한 800에서 850 하는데 930만 원으로 나중에도 충분히 여기 용산에 아주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마감재도 되게 퀄리티 좋게 하고 아주 고급 사양으로 좀 하시려고 930까지 잡은 금융비용 뺀다면 신탁이 안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잡힌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도 잡았는데도 우리가 비례율이 109%가 나오는 거예요. 표준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평당 378만 원인데 이 서울시나 SH나 이런 데가 저는 상당히 공익을 우선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뺏어갑니다. 너네 주만큼 이게 혜택을 왜 주겠어요? 용적률을 왜 주겠어요? 너네 주만큼 우리한테 가져와. 임대로. 그 임대를 살 때는 이 378만 원을 줘요. 그리고 378만 원도 이 분양 공급 면적으로 줘요. 이 계약 면적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게 싸게 하는 거 아니냐, 손실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 일반 분양가가 받쳐주지 않는 것들은 사실 공사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 크게 큰 이득을 못 봐요. 그래도 웬만하면 손해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손해나진 않지만 크게 큰 이득을 못 봐요. 메리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줄여서 야 임대 뭐 장기 전세 막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일반 분양가가 받쳐주는 데는 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 나중에 제가 설명해 이제 기사도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장기 전세를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기준 용적률 20% 올려줘. 그리고 표준 건축비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 이거는 우리 장기 전세 역세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신속통합에서 모든 재개발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달라고 하면은 서울시 우리 역세권 사업이잖아요. 많이 달라고 하면은 야 니네 이 정도만 주면 되지 않을까 봐서 이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모든 현장에서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거 우리 목표로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현실화 됐어요. 이따 기사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거의 2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아까 간접비는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비의 평균 35% 잡는 게 재개발 통상 그 간접비입니다. 대지지분은 뭐 8.6평인데 실제로 8.4평입니다. 8.4평 35평이 가격이 8.4평이고 아까 대지 가격 뭐 그 사람들이 손실나는 게 이걸 8.4평에 1억 1천만 원을 더하니까 뭐 얼마입니까? 뭐 8억 9억 가까이를 지출을 잡아버리니까 손해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지비를 지출로 잡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1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건 개발 후에 이익을 가치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 현재 5,299명을 아까 했잖아요. 5,299명을 5,299억. 그건 원이 아니고 5,299억을 우리가 전체 이 구역 면적으로 나누면은 평당 5천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원가는. 예. 그래서 전혀 잘못된 얘기로 지금 요 빨간 글자가 틀린 얘기들을 제가 한 거고 이 대지비 가격은 지출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실제 회계상 나갈 수가 없어요. 비정사실 받아놓은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18% 용적률 증가가 생긴 일반 분양과 장기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210%가 기준 용적률이고 그 다음에 장기 전세는 허용 용적률이라는 건 없어요. 원체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뭐 기부 체납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한 200 여기가 한 50몇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한 용적률에서 이 418%에서 그 상한율 250을 뺀 그게 늘어난 용적률이에요. 서울시에서 역세권 하면서 너네 혜택 줄게. 이게 197%가 늘어났죠. 저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197%의 용적률을 얻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너네 아파트를 지어. 대신에 197%, 그 200%라고 얘기하죠. 200%의 용적률을 딱 주는데 대신에 늘어난 만큼의 반은 장기 전세로 내놔. 표준 건축비만 받을 거야.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 분양. 그러니까 200%라면은 100%는 너네 그 일반 분양 가져가서 일반 분양을 해. 팔어. 너네 수익으로 가. 대신에 100%는 내 그 땅값 안 줄 거고 표준 건축비로 해서 내가 사갈게. 그것만 제출할 거야. 그런 체계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 세대 일반 분양 한 세대 했을 때 우리가 이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산했을 때. 자, 우리가 분양 수익을 보자고요. 한 세대. 우리가 이제 아까 35평 사육에 평당 6,500만 원 일반 분양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3억 490만 원 수익이 생기겠죠. 그죠? 이거 정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에 이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자, 공사비는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짧게 안 잡을게요. 어디는 35평으로 이렇게 가짜 잡는데 사실 61.4평이 계약 면적입니다. 실제 35평 지을 때 시공사에다 건축비 내는 거는 61.4평이에요. 그래서 930만 원 적용했어요.
이게 가장 크죠, 공사비가. 5억 7,102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5평을 실제 공사비로는 시공사 줄 때. 그 다음에 아까 간접비가 한 35%, 공사비에 35%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1억 9,985만 원 정도의 간접비가 들어가요.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대지비는 무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지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35평을 지을 때 들어가는 지출은 공사비와 그 다음에 간접비, 모든 용역비, 포함한 이자비, 포함한 7억 7,087만 원이 이건 지출비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은 우리가 일반 분양은 23억 490만 원에 수익을 올렸고 여기에 드는 지출은 7억 7,08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은 내가 한 세대를 여기 10대 역세권 장기전세 일반 분양 한 세대를 짓고 팔았을 때 순이익은 10억 3,403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엄청 많이 남죠. 6,500만 원 했을 때도. 자, 이게 이제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장기전세, 아까 장기전세 하나에서 손실이 안 됐다. 이건 손실이 납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거 장기전세 했을 때 아까 우리 35평 졌을 때 수익이 안 되고 이 사업비잖아요. 공사비하고 간접비만이 드는 거잖아요. 손실은. 이 한 세대 졌을 때. 그죠? 그거 이제 7억 7,087만 원. 이거 그대로잖아요. 이게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조그만 돈이라지만 사가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게 35.46평으로 자 매입비 그래서 35.46평으로 잡았어요. 요거 378만 원으로 우리가 서울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1억 3,404만 원입니다. 그럼 이건 수익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억 3,683만 원이 장기전세 한 세대를 지을 때 실제 손실이에요. 6억 정도 손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그 노동왕이라든가 이런 조금 강북이네 그 분양가가 받쳐주지 않는 데는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3억도 사실은 그런 데 크잖아요. 13억에 한 8억을 뺀다면 7억 7천 뺀다면은 얼마입니까? 한 14억에 7억 얼마 한다면은 7억 정도의 순이익이 안 남겠죠. 그죠? 그러면 7억인데 6억 3,683원을 빼니까 이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데는. 그래도 손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세권 사업할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다 갖고 떠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이익을 추구하자, 이 용사냐 이런 데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너무 진지해서 좀 웃기는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유민석 위원장님이 오셔갖고는 되게 다소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후덕해 보이고 이제 되게 점잖고 좀 이게 좀 약간 마지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조용하시길래. 그래서 봤더니 용사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남는데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조용히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본 성격을 여기 와서 막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완전 불두저 갖고 아주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더라고. 떠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막 할 때 우리는 그 서울시에 볼 때는 걔들이 주장하면 진짜 요즘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거 저희 서울시 시의원들 대동해서 오세훈 시장에다가 이쪽 담당 부서에다 찌르고 이 산식을 막 대입을 시켰었어요. 대입을 시켜갖고 실제로 그때는 대지비도 넣었습니다. 사실 대지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큰 손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그러네. 너 기준 용적률 아까 있잖아 20% 지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사업소 보정돼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건축비 좀 올리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에 편성을 하는 거죠. 여기 사업장들은 오히려 더 이득인데도. 그래서 실제 이게 이 일반 분양 한 세대하고 똑같이 한 세대 했을 때 이 수익이 그럼 얼마가 차이 나느냐? 1% 증가시 순이익을 비교해 신통하고 역세권으로 아까 신통 300% 맥시멈으로 했고 우리는 늘어날 거 있지만 지금 현재 418로 하자고요. 그러면 신통은 아까 250이 최대고 늘릴 수 있는 게 50%잖아요. 그럼 우리는 190%가 늘어난 거고
그러면 1%당 10억 2,030만 원이니까 50%면 51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맥시멈 했을 때. 역세권은 197%니까 2,010억이 아까 창출이 됐잖아요. 그 신통으로 최대 갔을 때 세대당 순이익은 1억 8,6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이것도 생기겠죠. 용적 늘렸으니까. 하지만 역세권 아까 7억 3,357만 원의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세대당 요거하고 차이는 거의 5억 4,700만 원 정도의 실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통으로 갔을 때하고 역세권 한 데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도 늦어져. 될지 안 될지 미지수야. 300번을 받을지도 미지수야. 이거를 신통으로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 가서 직접 가보시고,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이 저는 논리라는 건 없다고 봐요. 뭔가 쪽으로 깨려는 목적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이, 야, 대지 지분이 적어지지 않느냐. 용적이 높아갈수록.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땅의 가치는 우리가 할 때 1종이 비싸겠습니까? 2종이 비싸겠습니까? 준주거가 비싸겠습니까? 상업지역이 비싸요. 상업지역 한 평당 뭐 2억 3억 가죠. 내 1종 땅이 뭐 얼마나 갑니까? 3천 5천만 원 가죠. 땅의 가치가 지분이 줄어들었지만 땅의 가치가 준주거지로 바뀐 거예요. 이 땅은 마음대로 바꿔지지가 않아. 한 번 딱 정해지면 안 바꿉니다. 얼마나 바꾸기 어렵대요. 그럼 여기는 이 후암 6구역이죠. 수계 6구역 역세권 이 사업장은 2종이었어요. 2종 땅을 준주거로 바꿔준 거예요. 엄청 높아졌죠. 땅의 가치가 5천만 원 파던 게 나중에 한다면 그냥 이 땅만 판다 해도 5천만 원 아니라 1억 5천, 2억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두 배가 뛰었잖아요. 동상이한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땅의 그 저거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 아파트를 했을 때, 지었을 때, 평당 얼마가, 강남에서 뭐 원베일이다 이런 거 이렇게 지분 차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전체 세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분 차이가 납니다. 그 세대 짓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원베일이나 이런 거, 우리 8.5평이야. 그래서 뭐, 80억가, 100억가 이럽니까? 그냥 강남 여기 반포에 35평은 뭐, 지분이 8평이든 10평이든 그냥 50억, 100억인 거예요. 그걸 누가 따십니까? 땅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뭐 진짜 그 지분 따지는 거는 재건축할 때 땅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이는. 우리는 여러분들 하지만 제일 어린 분도 이게 재건축할 때 되면 살아생전 재건축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이 한다 해도 준주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높아진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돼서 절대 안 됩니다. 예. 너무 명확하잖아요. 비대위 주장의 모순을 단정한다면은 비대위 논리라면은 용적률 상향할수록 손해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왜 모든 구역에서 용적률 상향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서울시나 지금 국토부에서 이재명 정부 이번에 발표한 게, 야, 용적률 혜택은 민간한테 안 주고, 공공개발만 할 거야. 하잖아요. 더 혜택을 줄 거야. 아니, 그러면 손해나는데 왜 이걸 용적률을 높이려고 서울시나 나라에서는, 용적률 혜택 줘갖고 빨리 제가 활성을 해갖고,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장기 전세는 임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라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놓고. 근데 우리 장기 전세는 임대가 아니에요. 장기 전세는 뭐냐면은 시세, 전세 있잖아요. 시세의 80%로 장기 전세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에 그리고 장기 전세는 실제 임대인 상구 17평, 18평을 짓지 않아요. 25평은 35평을 줘요. 저희 장기전세 우리 표 보면은, 책자 보면은 25평, 35평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산에 35평 전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 있죠? 없어요? 얼마입니까? 10억 훨씬 넘겠죠. 15억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5억 가까이 갈 것 같은데요. 새 아파트에? 그러면 거기에 80%면은 12억, 13억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월세가 아니에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저기 뭐야 부모 찬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분들 나중에 가면 자동차가 훨씬 더 비싼 거 타고 다니거든요. 이 임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신속통합은 임대를 짓는 거예요. 신속통합은 아까 50% 늘어나잖아요. 50%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국민임대라고 해서 임대에 짓는 거예요. 또 신속통합은 거기가 임대를 짓는 거죠. 여긴 장기전세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임대는 의무임대라는 건 있습니다. 의무임대는 뭐냐면은 재개발은 이 늘어난 용적률 말고 늘어나기 전에 전체 세대수의 15%든 면적으로 10%든 의무적으로 짓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의무임대인 거예요. 그래서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사업이나 3구 해배자 왜 그거는 좀 작게 져요. 왜? 우리가 최대한 좀 지출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적 10%보다는 세대수 10%, 15%를 맞추려고 3구짜리하고 4구짜리를 쳐요. 15% 맞추려고. 그게 더 지출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임대 같은 경우는 3구나 4구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용적률 늘어난 용적률, 장기전세라든가 국민임대 있잖아요. 그거는 높게 짓습니다. 왜? 용적률을 따지잖아요. 늘어난 용적률이 50%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세대보다는 25평이라든가 35평을 지어서 용적률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늘어난 거에서 아까 장기전세는 장기전세로 하는 거고 전세의 80% 늘어난 거에 아까 신속통 같은 거는 50%는 국민임대. 그 국민임대라고 붙인 거는 그냥 25평, 35평을 이렇게 좀 지으니까 이거 아까 국민임대를 한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예요. 그러니까 말의 어폐가 너무 심해요. 임대 저희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속통합이 임대가 실제 더 늘어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성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죠. 네. 여러분들은 개발 이익이 엄청나요. 근데 더 보너스가 이제 있습니다. 줄줄이. 대학들 잘하면은 정말 여기는 비례율 200%까지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역세권 사업부터 나온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예정이에요. 자, 아까 비례율 체계는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6,400, 6,500만 할 때는 109%였지만 7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럼 뭐 128%, 145%, 162%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장담 못해요. 일반 분야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이런 희망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아까 기준명률 20% 상향해준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9시간에 21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210% 시작하면은 아까 했지만 25평 기준 했을 때 일반 분양 26세대가 늘어나요. 네, 대신에 이 장기전세가 줄어들고. 왜냐면은 용적률 20%가 올라갔잖아요. 기준율이.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게 197%가 늘어난 게 아니라 179%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까지의 장기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분야 공급하는데. 그래서 기준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랬을 때, 자, 장기전세 36개가 줄어들고, 일반 분야 26개가 늘어나고, 의무임대 10개가 늘어나요. 물론, 의무임대는 10개가 늘어납니다. 자, 근데, 의무임대는 땅값을 받아요, 서울시에는. 이건 땅값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의 80%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의무임대는. 자, 그러면은, 자, 기준율 20% 올렸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25평을 26세대가 이제, 25평이 아까 일반 분양이 아까 16억 2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6 곱하기 16억 2천을 26세대 하면은 421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예. 이건 수익만 잡으면 돼요. 아까 지출은 전체 공사비에 똑같잖아요. 885세대는 안 바뀌어요. 여기서 장기전세 만약 36개가 줄어들고 일반 분양으로 임대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건 지출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출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421억. 그 다음에 의무임대는 아까 시세의 80%만 더 밑으로 잡았습니다. 14억 정도에 우리가 매입을 해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10세대니까 140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 장기전 36세대 이거는 손실이잖아. 지을수록 손실이 아까 한 세당 5억 4천만 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자 이건 손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55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창출이 이익 창출이. 그러면 이거 비례율 따지면은 비례율 계산은 간단해요. 아까 분모 있잖아요. 5299분의 755 나누면은 14.2%가 상승해요. 비례율이. 엄청 생겨요. 이건 확정입니다. 거의. 여러분들은. 요 기사가 아까 우리 자 표준건축비로 378만 원으로 보상받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 표준건축비는 과거 막 500만 원, 600만 원대 시절 공사하는 시절에 책정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계속 해라. 현실화 시켜라. 왜? 800, 900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 이게 그래서 표준건축비는 우리가 아까 378인데 이거를 갖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해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한 2배 정도 뜁니다. 그러면 아까 36평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건축비로. 그럼 2배면은 한 세대당 2억 정도가 뛰어요. 1억 정도가. 그러니까 30평 때 1억을 뛰니 1억 3천 뛰니까 25평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 한 세대당 1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면 돼요.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자 224세대 했잖아. 장기전세가. 그죠? 근데 이 한 세대당 1억 정도의 추가 서울시에서 받아요. 그럼 224억이 수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히. 그러면 5,220 종전분에 224면은 비율 4.2% 상승을 해요. 그러면 아까 기본형 용적률 20% 올렸을 때 14점 몇 프로. 그 다음에 요거 4.2%는 벌써 18%, 19% 정도는 지금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기사예요. 자, 이게 언제? 6월 2일날, 2월 11일날, 올해 2월 11일날 발표한 그 기사인데, 자,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상향 조정해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법이 국토위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14.6%에 여기 4. 몇 %에서 19% 정도는 이미 지금 비례율이 상승돼 있다. 그러면 19는 얼마니까? 109에 19 더하면은 내가 숫자 할게요. 128이죠? 우리는 128%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박수 받을 만한 게 사실 제가 기획해서 역세권 사업장들 다 끌어 모아갖고 제가 주도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 계산을 올려주시면 자, 이 기사가 매일경제 26년 1월 25일 날의 기사예요. 역세권의 시대 80% 장기전세 주택 밀린다 이렇게 하고 왜냐면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자,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확보할 경우 기존 용적률 최대 20%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아까 20%를 더 추진한다면 우리는 소형 주택 돼 있어요. 왜?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더 자, 이렇게 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10%만큼 장기전세 주택을 덜 짓고, 그죠? 분양주택이 늘어난다, 그만큼. 그래서 100% 안팎의 비례율은 110%의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그것도 1월달 기사인데, 올해 1월달. 저희가 이거 하기라고 사실은 서울시 맨날 쫓아다녔어요. 윤 위원장이랑 같이. 뭐, 압력도 넣고, 솔직히 저 시의원이나 누군 후원금도 내고 막 그랬어요. 해달라고. 아까 표준건축비도 이거 저희 주장하지 않았고, 오로지 소형주택 20% 추가한 것만 주장을, 왜냐면 다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다른 재개발 사업체에서 엄청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살짝
그 서명만 했어요. 그 뭐였냐면은 자 아까 있잖아요. 늘어난 용적률에 50대 50이잖아요. 50% 일반부자 가지고 50% 임대를 줬잖아요. 야 이거 너무 아까도 했지만 저 강북이나 이런 데는 이득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돈을 들여서 임대를 짓자는 거냐 빡빡하게 그 주장이 먹혀요. 그래서 지금 5대 5가 아니라 7대 3 정도로 그러니까 50%를 30%까지 하향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추진되면은 여기는 비례율이 200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막 하면은 시샘이 나고 뭐 이렇게 또 민원을 해봤더니 엄청난 수익이 났네. 이걸 사례로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내 저기지만 어쨌든 상당히 추진하고 이거 25년 11월 28일 날짜 이 기사예요. 실제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그 서정협과 이런 데서 저희는 그 한국축제 정상협회 그 저기 사무총장도 맡고 있거든요. 같이 열심히 이건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